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8월 2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작년 여름도 무척 뜨거웠죠. 날씨도 그렇지만 당시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폐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놓고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위시로 해서 대대적인 괴담 퍼뜨리기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고 또 생선 이 소비가 되지 않아서 이 울상을 짓는 그런 일이 잇따라 벌어졌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무슨 뭐 사고 같은 건 발생을 하지 않았죠. 오염수 때문에 일어난 사고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괴담을 유포한 세력, 그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하다는 그 생각밖에 안 드는데, 자, 오늘 조선일보 사면 기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1년인데 오염수 괴담에 1조 5천억이 낭비됐다. 그런데 야당은 어민지원법은 외면하고 있다. 그때 어민지원법을 만들겠다 막 큰 소리 쳤는데 그거 다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했다. 작년 방류 시점을 전후로 매일같이 핵테러, 제2의 태평양 전쟁 이런 자극적 논평을 쏟아내고 집회하고 단식도 했었죠. 이재명이 단식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단식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사실은 사법이익가 최고조에 달하니까는 방탄을 하기 위한 단식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 명분을 몇 가지 하면서 구실이죠. 구실로 이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를 막지 못했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때와는 지금 180도 바뀐 모습으로 아예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괴담의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 나왔고 방류 1년간 우리 정부가 공해 18곳, 국내 해역 165곳에서 총 49,633건의 방사능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안전 기준을 벗어난 사례는 전혀 없었다. 작년 여름에 민주당은 주말마다 범국민 대회라는 걸 열었죠. 7월 1일 서울 숭례문 근처에서 연 집회에서는 핵 오염수를 마셔보고 가족들에게 건조하게 바란다. 정청래 그렇게 소리쳤고 임종성이라는 사람은 당시 국회의원인데 저는 뭐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난리를 쳤었죠. 이재명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오염수를 매일 1리터, 10리터씩 마셔도 아무 상관없다고 하는 돌파리 과학자를 불러다가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을 우롱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때 그 옥스퍼드 대학 교수였던가요. 이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무조건 돌파리 이렇게 치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민주당은 호주, 피지, 마셀 제도 같은 태평양 도서국 18곳 정부에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연대하자 이 사안을 보내기도 했었죠. 그리고 167석의 거대 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때도 일본의 3석짜리 야당 3인당과 국제연대를 했다. 자, 이런 쇼를 벌였었습니다. 이런 쇼가 그냥 정서적으로 불편한 데 그치지 않고 막대한 국고를 손실을 했죠. 이런 소요로 인해서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각종 소비 촉진 행사로 지난 3년간 1조 5천억 원 이상의 나랏돈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 90% 이상은 수산물, 소비 촉진, 어업인 경영 안전 자금 이런 건데 괴담이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될 돈이다. 괴담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니까는 이재명은 심지어 뭐 앞으로 김밥도 못 먹게 된다. 뭐 김까지도 막 그 바다에서 양식을 하는 김까지도 들고 나와서 각 해안 도시마다 다니면서 괴담을 퍼뜨리는데 앞장을 선 인물이 바로 이재명이죠. 민주당은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피해 어민 지원 이런 후쿠시마 관련법도 21대 국회에서 아예 처리하지 않았고 그때 다수당으로 있으면서도 지금 22대 여러 가지 당론 발의를 많이 하죠.
뭐 탄핵안, 뭐 특검안 막 발의를 해서 무조건 통과시키는데 여기도 이 후쿠시마 관련 법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뭐 본인들이 해봤자 생색이 안 나죠. 그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돈으로 다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은 명분도 없습니다. 다시 이것을 재발의할 명분도 없죠. 피해가 지금 앞으로 발생할 수가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책임 정치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피해를 입은 어민, 상인 그리고 투입한 막단 혈세 이거는 도대체 누가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재명은 그러고 아예 이 이슈에서는 떠나버렸습니다. 말도 안 하죠. 그 대신 지금 민주당의 관심은 온통 이재명의 구속 위기, 구속을 막기, 또 곧 있을 1심 재판 여기에 관심이 다 집중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심지어 법원하고 신종 재판 거래를 한다. 그때 이 법원의 소관 사업을 풀어주는 그런 법안을 발의한다는 말씀을 들었죠. 이재명 1심 재판 앞두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짚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입니다. 황대진 사회부장 칼럼인데 이 대표 선거 앞두고 사법부 수건 해결 나선 야당. 자, 법원의 수건 사업이 법관 임용 자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경력 요건 강화로 지금 법관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 평균 연령이 39.9세였는데 지금 44.6세로 높아졌고 판사 공급은 부족한데 사건은 갈수록 늘어서 3,000명이 연간 600만 건을 처리하는 그런 재판 지연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판사 수를 늘려야 한다 이렇게 법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평소에 이 임용 자격 완화에 반대하는 참여연대, 민변과 보조를 맞춰온 민주당이 최근 법원 편을 들어주는 법안을 발의를 했다. 이재명 선거 앞두고 김용민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21명이 지난 14일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사 임용을 위한 법조 경력 요건을 그전에 10년이었는데 이것을 5년으로 낮추자. 그런데 사실 이 법안이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자는 법안이 똑같은 내용이 3년 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용민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지금은 발의를 한 법안을 3년 전에는 반대했습니다. 똑같은 법안을. 그때 김용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법관이 안 뽑히니까 경력 제한을 낮춰주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왜 법관이 안 들어오는지 분석을 하시라. 법관 순혈주의를 깨기 위해 법관 자격을 변경했는데 오히려 더 똘똘 뭉쳐 그들끼리의 리그가 깨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막 법원을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까지 올라갔는데 김용민은 기권표를 던졌다. 사실 반대한 거죠. 그런데 그 김용민이 지금 똑같은 법안을 발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게 부결됐는데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황대진 사회부장의 회의록을 찾아보니까 최근에 김용민과 함께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 21명 중 7명, 그러니까 전체의 3분의 1이 3년 전에는 똑같은 내용의 법안에 기권 내지 반대표를 던졌다. 김용민과 문정복, 민형배는 기권, 김성원, 장경태, 주철현, 한준호는 반대. 그랬던 이들이 3년 만에 입장을 정반대로 바꿔서 이 법이 꼭 필요하다면서 앞장서서 발의까지 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2021년 8월 법관 자격 완화 법안이 부결된 직후에 대장동 의혹이 터집니다. 그때 민주당이 의원들이 막 반대를 한 그 직후에 그 대장동 의혹이 터졌고 이후 이재명은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 중이죠. 이 중에 선거법과 위정교사는 10월 달에 판결이 나옵니다. 1심이 나옵니다. 다급하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재명 선거를 앞두고
법원의 수건 사업을 들어주는 법안을 처리해 관계 개선을 노리는 것 아니냐는 말은 그래서 나온다. 민주당은 한편으로는 이재명의 정치적 기세가 높은데 함부로 판결하면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이현주가 이야기했죠. 이렇게 급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막 법원을 협박을 막 하고 이재명 1심 선고가 되고, 한쪽에서는 그 법원에 필요한 법안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잘 봐줘. 이렇게 하고, 뭐 당근과 채찍이란 말을 이런 데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서 입법권을 함부로 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협박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칼럼 내용입니다. 법원이 민주당의 어르고 달래기에 넘어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재판을 놓고 정당과 거래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다. 다만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7명은 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다. 자, 7명은 김용민, 문정복, 민형배, 김성원, 장경태, 주철현, 한주호 이 사람들입니다. 김용민, 민형배, 김성원, 장경태 이런 사람들, 한주호는 물론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재명 보호를 위해서 모든 염치 불구하고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본인들의 입장을 180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입법 만행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코로나에 걸렸다고 하죠. 그래서 대표회담도 연기됐습니다.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3면입니다. 이재명 코로나 연기된 대표회담, 여야 협상 통해서 일정 다시 잡을 것이다. 28일 방송사법 25만원 지원법 등 거부권 행사 법안 재표결 가능성. 그래서 일각에서는 여야 갈등할 땐 회담 무산 우려, 여야 갈등할 때는 회담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상으로도 무산될 우려가 있지만, 어제 제가 전해드린 대로 한동훈은 대표회담을 TV로 생중계하자는 입장이고, 생중계 울렁증, 한동훈 공포증 이런 것이 있는 이재명은 거기에 응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울중앙지법 형사 34부 선거법 1심 판결을 내릴 때죠. 는 이재명 측이 코로나 감염을 이유로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서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잡혀있던 오늘입니다. 오늘 10시 30분에 잡혀있던 이재명 공판 기일을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9월 6일 날 결심 공판, 그러니까 그 구형을 때리기로 했는데 이게 또 늦춰져서 9월 20일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10월께로 예상됐던 선고도 약 2주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10월 말까지는 위정교사와 선거법이 동시에 1심에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에게는 더 큰 타격이 될 수가 있죠. 둘 다 유죄로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점에 1심 선고가 나오면은 민주당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재명이 대선 때, 지난 대선 때 쓴 자금 중에 뭐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김남국 코인이 그때 뭐 돈 세탁용으로 사용된 것 같아,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래서 FIU 금융정보분석원이 김남국 코인 거래 그 한 돈을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이것도 전혀 뭐 진척이 없었죠. 진척이 없었고, 공교롭게도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때 이재명과 문재인 주변의 수사가 거의 뭐 진척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김남국이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조선일보 사이명 기사입니다. 코인 거래 논란 김남국 1년 3개월 만에 소환. 수십억 보유, 자금 세탁 의혹. 자금 세탁, 왜 자금 세탁을 했을까? 지난해 5월에 60억 원 가량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던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년 3개월 만에 첫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20일 날 받았다고 합니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 일부에서 그동안 투자금 출처, 자금 사용처 이런 의혹들이 막 있었죠. 게임 업계로부터 얻은 미공개 정보를 통해 코인을 저점 매수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국회 상임위 등 의정활동 도중 거래를 했다는 논란도 그때 막 일어났죠. 상임위 하면서 한동훈에게 막 공격을 하면서 뭐 이모 뭐 그 교수 뭐 이모 교수를 이모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엉뚱한 말을 하던 그 순간에도 코인을 거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작년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김남국이 위믹스와 교환한 클레이페이 토큰에 대해서 특히 투자가 아닌 자금 세탁이 목적인 코인이다. 검찰은 관련 의혹을 적극 수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대선 무렵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선 자금에 이 코인 이 자금 세탁한 것이 털려 들어간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당시 이것이 코인의 실소유주가 또 누구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첫 소환을 했는데 이것도 이원석 체제 검찰총장 체제가 끝나니까 다른 사건들처럼 일선 수사 검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류 중의 하나로 보입니다. 자, 이원석, 말씀드린 이원석, 선택적 성역 계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세 개의 성역, 현재 권력, 과거 권력, 미래 권력 중에서 과거 권력 문재인, 미래 권력 일 수도 있는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막아서고 현재 권력, 그 중에서도 약한 고리로 생각되는 김건희 명품 디올 파우치 파기만 하고 있다. 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로 결론 내기를 했죠. 이제 관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 것이냐 그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동아일보 오면 기사입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례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도 없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한 듯하다. 검찰 내부에서는 전담수사팀이 그런 결론을 내렸으니까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원석은 자기가 패싱 그때 김건희 대면 조사할 때 패싱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직권 소집을 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를 마지막 목리를 부릴지 그 부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조간 딱풀이었습니다.